윤동석의 힐링 라디오 6가지 건강 비법 6기 자연 건강법 시청만 하면 100세까지 팔팔하게 병원 갈 일 없어. 윤동석의 힐링 라이프 6기 자연 건강법. 오늘은 소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우리 몸의 그 소화기관 중에 두 번째 기관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음식을 잘 소화, 효소를 해서 영양소를 흡수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장입니다. 소장은 일반적으로 그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우리 동양인과 서양인의 소장의 길이는 약 1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인들의 소장의 길이는 약 7m까지 된다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한 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장의 길이가 동양인과 서양인이 차이가 생기는 것이 왜일까를 학자들도 얘기를 분분합니다만은 저의 생각은 오래전부터 수십만 년 전부터 우리 동양인들은 주로 섭생이 먹는 음식이 주로 야채식이 주로 많고 이 서양인들은 그것보다는 분체식 밀가루 음식이나 그 다음에 먹기 좋은 인스턴트 쪽으로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동양인과 서양인의 소장 길이는 1m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장은 엄청나게 우리 건강에 중요한 위치에 차지합니다. 우리의 몸의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위에서 소화를 시켜서 분해를 시킨 그거를 이제 소장으로 내려보내서 소장에는 많은 굴곡, 그러니까 관이 있죠. 일반적으로 소장은 길이가, 우리 동양인은 7m나 되기 때문에 길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이 위에서 내려온, 위에서 내려온 분해된 음식물이 아주 무수히 긴 소장을 통하면서 이제 음식물을 여기에서 흡수를 하죠.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쭉 이렇게 음식물을 흡수합니다. 소장 내부를 이래 통과되면서 영양분을 전부 흡수합니다. 아마 혹시라도 닭이나 혹은 일반 돼지나 이런 것을 혹시 내장을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소장 장기에 아주 무수히 가는 관이 이쪽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주 가는 관들이 이렇게 이거와 연결이 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가늘게 많은 관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아주 무수히 많은 관들이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영양소를 흡수한 것을 간에다 보내줍니다. 장기 간에다가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장과 아주 가는 관으로 연결된 하얀 관들을 문맥이라고 합니다. 문맥이라고 합니다. 이 문맥이 이 소장과 연결이 돼 있어서 영양소를 흡수해가지고 이 간으로다가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소 흡수하는 것을. 그래서 이 소장은, 대장도 중요하지만 소장은 특히 영양소를 흡수해서 우리 몸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장을 잘 관리해줘야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해주는 방법을 한 6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방송하는 이 윤동섭의 힐링 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 말씀드렸죠. 6기 자연건강법 6가지 건강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공기입니다. 이 공기의 기운이 잘 우리 몸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시는 물, 숙입니다. 숙이, 물의 기운이 좋은 기운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는 또 식사입니다. 식기.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맞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의 기운을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동기입니다. 자, 공기, 숙이, 식기, 이거를 좋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기입니다. 네 번째는 동기,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신입니다. 믿음. 간절한 믿음과 또, 자기의 어떤 신념, 이런 것이 확실히 돼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 여섯 번째 하나가 열기입니다. 제가 몇 번 이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또 말씀드립니다. 열기, 우리 몸의 기운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함축성 있게 말하는 것이 두한조결입니다.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게 관리하는 것이 열의 기운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도 가능하면 취침 양말을 신고 주무셔서 발을 따뜻하게 해줘야 몸의 전체 열의 기운이 잘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6기 자연건강법 기억하시고 이 윤동섭의 힐링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을 잘 보시고 그대로 준행하시기만 하면 건강한 육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이 자연건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폐종양, 그 다음에 심장병, 그 다음에 또 이 당뇨, 그 다음에 또 이명, 천식, 온갖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고향 단양에 와서 자연 건강을 연구하면서 실천하고 또 여러 가지 알려주는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동섭의 힐링 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 세계 최초로 제가 창안을 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하는 것은 다 실천해보고 연구하고 터득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잘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은 정말로 몸에 안 좋은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완전히 치료를 하고 혹은 또 건강을 위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을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6가지를 잘 준행을 해야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균형 잡힌 식사. 여러분 아시죠? 생야채도 좋고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그 곡물 종류도 가능하면 통곡물로 찌어서 완전히 겉껍질은 버린 속 깨끗만 드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겉껍질이 있는 상태로 통곡물을 드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드십시오. 그것이 건강에 아주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입니다. 일정 양의 고기도 잡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기름기가 있는 그런 고기들보다는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우선 더 식물성 단백질도 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콩을 만들어서 가공한 두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거를, 드시고요. 또 생선도 풍부한 단백질이 있는 생선도 드시고요. 적당히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어떤 음식이 좋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많이 드시면 절대 안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적절하게 분배된 그런, 음식의 식사를 하셔야,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 6기 자연건강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섭의 힐링 라이프 육기 자연건강법 전에 방송한 것을 잘 찾아보시고 그대로 준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분 섭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최소한도 하루에 최소입니다. 이거는 2리터 이상 물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 물 섭취는 차를 드시는 것 포함 또 찌개, 국물을 드시는 것 포함 전체적으로 해서 하루에 2리터는 드셔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아주 그 물도 수기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육기 자연건강법 중에 하나하나 공기, 수기, 식기, 동기, 신기, 열기 이 6가지를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요, 대개 이제 그 연세가 드신 분들 혹은 또 이 몸이 비대한 분들은 운동을 하길 참 싫어합니다. 그거는 아마 몸에 그 체질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식사 후 30분 뒤에 333요법 3분은 천천히 걷고 3분은 빨리 뛰는 것 같이 빨리 걷고 또 3분은 천천히 걷고 이 정도 운동을 꼭 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 외에 다른 그 바깥에 나가서 뭐 산책을 하신다든가 혹은 또 별도로 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조깅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하십시오. 수영도 하시고요. 또 어떤 그 등산도 적당히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몸을 하여간 단련을 해야 됩니다. 몸 단련 방법도 제가 그 일상법에 대해서 하셨죠. 저는 이 문에다가 지난번에 방송을 다 해드렸는데 문에다 놓고 제가 운동을 수시로 저는 그걸 합니다. 줄을 그 고무줄을 매달아 놓고 수시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꼭 거기에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다리 운동, 무릎, 발 뒤꿈치 들기 운동, 이거는 최소한도 저는 하루에 100회 이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쿼시라고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이 운동을 저는 하루에 300회를 합니다. 300회. 꼭 이렇게 운동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아주 특별히 이 소장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위장도 안 좋지만 소장에도 특히 안 좋아요. 이 소화 흡수 기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소화시켜서 배변하기까지의 그 기간에 스트레스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죠. 식사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얘기가 자기한테 스트레스로 왔을 때는 뭐 중치가 매인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중치라 그러죠. 중치가 매였다 그러고 뭐 체했다 그러고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맞습니다. 절대 식사하실 때는 웃는 얼굴로 좋은 대화를 긍정적인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시고요. 혹시라도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그 스트레스 해소법도 전에 말씀은 다 드렸어요. 스트레스 해소법은 정말로 정중하게 앉아서 명상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혹은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그게 있었을 때는 아주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십시오. 특히 간단히 다른 기구도 필요 없는 운동 있잖아요. 러닝 뛰는 겁니다. 이렇게 러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수영이 있어. 수영도 하시고 혹은 또 산에 오르는 등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아주 안 좋은 병으로 오기 때문에 특별히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음식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만 먹으면 뭐 두드러기가 돋는다든가 혹은 또 생선 종류 어떤 걸 먹으면 그게 생긴다든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그 알레르기 일으키는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굳이 드시면 안 돼요. 그거 안 좋습니다. 우선 내 체질에 그게 아주 안 좋게 그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다음에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연요법을 한다 그래서
아예 병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서 내가 몸이 안 좋게 돼 있을 상태에 몸에 뭔 이상이 온 것 같다면 일단은 검사를 받으십시오. 검사를 받으시고 그 검사의 적절한 치유법은 대개 병원이라는 게 약물요법이죠. 약물요법하고 그다음에 수술요법. 뭐 이거밖에는 없어요. 병원에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 그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했을 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이 자연 치유를 하겠다 그러면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십시오. 그 실천하는 데는 제가 말씀드린 육지자연건강법을 철저하게 하시면은 저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참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6가지 말씀은 다 드렸는데 쉬운 일은 아닌데 철저하게 하시기만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쭉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소장 기능이 저하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이제 한 7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화불량입니다. 위장이 나빴을 때도 그 소화불량 신호가 오지만 소장이 나빴을 때도 그 소화불량의 신호가 옵니다. 예를 들어 복부가 더부룩하다든가 혹은 또 여기가 뭐 묵직하다든가 하여간 이 부분이 뭔가 안 좋은 그런 그 신호가 왔을 때는 소화불량 신호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통입니다. 갑자기 소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식사를 하고 나는데 막 배가 뭐 아프다든가 이래서 복통을 일으키고 또 심각하게 되면 뭐 경련까지도 막 일으켜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소통하는 방법도 지난번에 그 지압 방법에 할 때 다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한 경련이나 뭐 심한 복통이 일어났을 때는 이 10손가락을 아주 그 당뇨 측정할 때 쓰는 그런 핀침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손톱 여기를 피를 내게 되면 소통을 확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소통을 좀 시켜야 됩니다. 너무 오래 있게 되면은 아주 안 좋은 그 결과까지 가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사하고 변비입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은 설사하고 변비가 생깁니다. 설사를 쭉쭉 한다든가 혹은 또 변비가 생겨서 변이 잘 안 나온다든가 이렇게 된 게 전부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설사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 아마 음식을 먹고 어떻게 갑자기 설사를 하고 또 구토까지 하는 경험을 아마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회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음식물을 먹었는데 거기에 아주 안 좋은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그냥 배가 아프고 막 설사가 나고 토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연요법을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지금도 간혹 문제가 어떨지 생겼을 경우에는 저는 설사를 충분히 합니다. 단지 설사할 때는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적당히 잘 맞추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를 주는 게 이 자연 건강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상비약으로 프로폴리스를 항상 활용을 합니다. 프로폴리스를 복용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에 벌꿀 산물에 대해서 한번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벌꿀 산물이 한 너댓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 프로폴리스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내부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프로폴리스입니다. 그래서 혹시 배가 탈이 났을 때든가 이럴 때는 프로폴리스를 물론 미지근한 물에다 타서 드셔도 좋고, 그거를 바로 드시기는 좀 강하기 때문에 자극이 오기 때문에 좀 먹기가 어렵지만은, 드실 수 있으면 드셔도 되고요. 물에다가 타가지고, 물에 타게 되면 그게 우유 빛깔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시길 바랍니다. 심하게 됐을 때는 한 3시간, 한 2-3시간, 시간차를 두고 한 2-3번 정도 이렇게
드십시오. 그래서 복통이 갑자기 심하고 그랬을 때는 그런 프로폴리스를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핍입니다. 영양결핍은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그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영양분이 충분히 있다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균형 잡힌 그 식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드시고 그 소화 불량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몸에 영양소가 들어오질 못하니까 피로합니다. 그냥 뭔가 이래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몸에 피로감이 온다든가, 혹은 또 어디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운전하고 와서 너무 몸이 피곤하다든가, 혹은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거는 소장에서 영양 흡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잡수시는 음식물이 충분한 균형 잡힌 식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점점 그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중에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꼭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체중 감소가 일어납니다. 영양소가 잘 흡수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 몸의 모든 기능들이 쇠약해지는 거죠. 쇠약해지게 되면 뭐예요? 체중이 또 감소되죠. 체중이 감소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면역력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질병으로 오는 거예요. 이 소장 하나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가스, 폐만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소화기 개통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장내 이상 발효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장내는 음식물을 아주 잘게 부셔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영양소를 다 소장에서 다 우리 몸을 위해서 빼서 영양소를 전부 다 몸에다가 줘야 되는데, 안 되게 되면은 그게 적어지잖아요. 적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에 자꾸 이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가 찬다든가, 혹은 또 이상하게 방귀 있죠. 방귀가 자꾸 많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하시고 잘 관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스 발생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자꾸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리를 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변색입니다. 변의 색깔이 이상한 색깔로 되어 있다든가, 혹은 또 그거는 전체적으로 위, 장, 소장, 대장에 다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소장에서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수가 있고. 그래서 대변이요, 아마 좀 궁금하실 거예요. 대변이요, 정상적인 변은요, 되게 연속적으로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묽지도 않은 적당한 변이 아주 시원스럽게 그 항문을 빠져나가야 정상적입니다. 너무 빨리 빠져나가서 설사가 자꾸 난다든가, 혹은 또 안 빠져나가면 뭐예요? 변비죠. 변비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되면 몸에 밸런스가 안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비가 심하면 수분 섭취가 적게 됐다든가, 혹은 또 영양소가 적게 들어왔는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소를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빼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아서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변은 뭐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변을 보시고 꼭 검사를 하십시오. 그냥 보고 바로 그냥 일어나서 그냥 변이 더럽다고 그냥 덮어놓고 물만 변기에 내려버리는 절대 아닙니다. 변은요, 꼭 확인하십시오. 옛날에 궁궐에서 들으셨어요? 궁궐에서 변만 검사하는 그때 다 한의사죠. 의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변만 검사합니다. 그것만 계속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왔을 때는 이제 주치죠. 담당 의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임금님이 이렇게 지금 변이 됐다고 해서 같이 상의해서 치유를 했다는 얘기가 설화에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변을 보시고 변이 물에 잘 가라앉아서 정상적으로 하수구로 나가면 이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변이요, 물 위에 둥둥 뜨는 애 있죠. 물 위에 그냥 변이 물 위에 둥둥둥 뜬다. 그거는 이상이 된 겁니다.
둥둥 뜨는 거. 그럼 왜 뜨겠습니까? 변이 뜬다는 게. 변도 일정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변기 아래쪽으로 깔아앉아서 하수구를 통해 나가야 되는데 변이 변기 위에 이렇게 뜬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십시오.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에서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흡수가 안 돼서 내부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좀 기름기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 드셨을 땐 더해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변 내에 그게 함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소장에서 쫙 다 빨아들여야 되는데 못 빨아들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 내에 기름기가 잔뜩 들어있으니까 기름은 물 위에 뜨는 건 아시죠? 그래서 둥둥 뜨는 겁니다. 변기 위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내가 이거 뭔가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아시고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기 자연건강법, 윤동섭의 힐링 라이프 정말로 중요한 이 6기 6가지 건강법을 잘 지키셔서 또 잘 들으시고 널리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 나이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20여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내용, 실천한 내용,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주위에 윤동섭의 힐링 라이프 바라고 좀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좋아요,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이제 2회차 2번 정도 할 텐데요. 나중에 마지막 회에는 이제 좀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요. 다음 회차에는 제가 앞에서 다 말씀은 드렸지만 식초 건강법에 대해서 특별히 콜라보로 아주 좀 식초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을 모셔다가 한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회차 그리고 이제 마지막 2번 남은 올해 2024년도 올해 총정리하는 해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또 많이 봐주시고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는 그 식초건강법에 대해서 한번 하고요. 마지막 회에는 제가 일상으로 아침 기상에서부터 저녁 취침까지 모든 일상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함축성 있게 한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이제 점점 더 추워진다고 지금 방송에 하고 있죠. 여러분 건강하시고 특별히 감기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예방한다. 외부에 나갔다 올 때는 꼭 소금물로 가글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비강 내에 코 안쪽에서부터 기관지 안쪽까지 완벽하게 코 소독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절대 감기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몸의 전체적인 면역 체계, 그 다음에 영양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철저하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만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해보면 위장은 우리 몸을 살리는 영양소를 최대한 공급하는 보고입니다. 잘 관리하시고 또 한번 기억이 안 나시면 더 한번 들으시고 보시고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